네, 이번 시간은 3과목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 보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의 전반적인 사항을 학습하고 있잖아요. 수집부터 이용, 제공, 또 관리, 보관, 그 다음 이제 파기가 있는데, 사실 관리, 보관은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많이 다룰 내용이 많이 겹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때 굉장히 중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했는데, 일단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큰 틀만 학습을 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4과목 안전사고 조치할 때 그때 좀 세부적으로 많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부분도 어,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범주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만큼 있고 망법에서 이만큼 있어요. 물론 제가 못 찾았던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한 조 한 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조금 더 깊게 뭐 피아 개인정보 영향평가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 항상 3파선을 그었죠. 3장하고 4장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는 이제 개인정보 주체, 권익에 관한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숫자를 보면 온통 10자리가 되게 많을 거예요. 10, 10, 10. 그래서 이때부터는 거의 대부분 11로 아시면 돼요. 뭐 처리의 제한, 처리자 제한에 대한 뭐 즉시 뭐 그런 건 대부분 5일이고 이쪽은 10일이고 아니면 열람 공개는 60이고 그렇게 암기하시면은 암기 항목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거는 29조는 당연히 이제부터 안전성 정보 주체 권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9조는 안전 조치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30조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여러분 쇼핑몰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홈페이지 밑에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곳은 뭐 프라이버시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이거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내부 관리 계획은 표현이 이렇게 돼서 내부 관리 계획은 밑에 꼭 이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이와 비슷한 의미면 된다라고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로 간주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시 한번 정확히 찝고 확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건 그거는 내부 관리 계획이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명확하게 이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어떤 쇼핑몰 들어가면 이 항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쭉 보시고 뭐 3자가 있으면 3자에 대한 사항, 위탁이 있으면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파일 공개할 때 위탁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법을 그냥 어렴풋하게 보시면은 3자 제공도 있고 위탁 제공도 있기 때문에 뭐 해안부 장관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할 때 그 항목 보시면은 뭐 제공도 있고 위탁을 집어넣어요. 그때는 위탁이 안 들어가요. 위탁이 있으면 당연히 위탁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간주하시면 안 돼요. 그 등록하는 거는 위탁은 없고 처리 방침은 당연히 개인정보한테 모든 사항을 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위탁도 들어가요. 그 맨 밑에 뒷장에 있으려나? 네, 한번 같이 천천히 보시죠. 뭐 이런 항목들, 이거는 항목 몇 개 안 돼요. 그 안전사고 조치의 각 챕터 있죠. 인덱스가 지금 이 인덱스부터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및 공개. 두 번째 뭐죠? 31쪽 볼까요? 두 번째 개인정보 책임자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가 몇 개 안 돼요. 뭐 또 쭉쭉쭉 넘어가면 6번, 7번 뭐 접근 통제, 접근 권한 뭐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차 그걸 외우시면은
법도 그 순서대로 되어 있고 안전사고 조치도 그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단 지금 31조니까 31조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영세 소규업자 소규래. 갑자기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죠. 소상공인도 개인정보 책임자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상공인 조건 어떻게 되죠?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또 기억나시나요? 즉 5인 미만이니까 1에서 4인이 소상공인이에요. 그 중에서 몇몇 업체는 10인 미만이죠. 이 말은 1에서 9명까지. 이 몇몇 업체는 어디죠? 관건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입에 딱 달라붙게.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얘네들은 소상공인. 이게 소상공인 조건이고 어쨌든 좀 번외적이었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복습 차원이었고요. 소상공인도 보호 책임자 있어야 돼요. 누가 한다? 그때는 대표가 하면 되죠. 아니면 어떤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여기 있죠.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만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있어야겠죠. 임원급이나. 그래서 이게 보호 책임자고 공공기관은 보호 책임자의 자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행령인데요. 시행령에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법보다는 시행령이 조금 더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은 시행 규칙이 조금 더 세분화. 그 다음 뭐 이제 행정 지침 고시로 가면 더 세분화 매뉴얼처럼 쭉쭉쭉 세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법보다는 이렇게 공공기관은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위 여기는 이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별개예요. 자체 적용이 돼요. 그럴 때 이런 곳은 그냥 고위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한이 있는 몇 급 이상 2급, 3급 그 정도 되겠죠. 굉장히 높으신 고위층 공무원들이 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 볼 상관이 없고요. 나를 보시면은 이 외에 정무직 공무원이 뭐라고 하면 이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선거를 해서 뽑은 공무원이거나 정치를 하는 공무원을 말을 해요. 그런 공무원이 정무직 공무원인데 그런 공무원이 이제 보스를 잇는 데는 상급 이상 공무원. 그러니까 상급 엄청 고위 공무원이죠. 예. 거의 경기도로 따지면은 군수급인가요? 군수님들이 상급인가요? 그쵸? 그 정도 되죠? 예, 엄청 고위 공무원이고요. 그 외의 공무원은 이제 상급이 장이니까 상급보다 낮게 4급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5급은 하면 안 되죠. 이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말씀드렸듯이 책임자, 아까 법령이 있었죠. 여기 책임자.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항상 심사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이런 체계가 있나, 그리고 책임자의 자격이 있나, 이걸 가장 먼저 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책임자가 있었어도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그냥 형식 서류만 이렇게 됐고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상황이 사실은 좀 있고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자신 있게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조금 힘드니까 그냥 뭐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무직 공무원 아니면은 뭐 수도권, 그러니까 뭐 서울시 아니면 뭐 경기도 그런 데가 장이면은 상급 이상. 마찬가지로 뭐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도 상급 이상. 그리고 뭐 이제 경기도 이하 어떤 뭐 군수인데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가 강화도에 계셔가지고 저는 강화도가 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강화도가 생각이 나는데 광화군이 생각이 나는데 군이 맞는지 저도 죄송합니다 모르겠지만 어떤 군을 본다면 광화군 막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4급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데 또 군이다 보니까 군수나 부군수가 있겠죠. 그렇죠. 군수나 부군수가 있겠죠. 제가 이게 3급이라고 했죠. 이런 데는 또 4급이에요. 여기서 또 주의할 게 학교들. 학교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실에 있는 행정부서의 장. 행정실에 있는 장이 행정실장님인가요? 모르겠네요. 그 용어까지는. 아무튼 그 부서의 장. 또는 그리고 또 주의할 게 어떤 공공기관이 이 A라는 한 공공기관 안에 A라는 부서도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B라는 부서에도 개인정보를 취급해요. 이런 상황 많잖아요. 그럼 그 부서의 장이 개인정보 책임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개인정보 책임자가 어떻게 보면 한 회사 안에 이렇게 두 명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이 장이 위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위임하면 이 사람이 책임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을 위임하면 이 사람이 책임자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군수래.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리를 하자면 아니면은 서울시,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들 이런 데는 상급, 지방은 4급, 그리고 학교 공공기관 그거는 좀 별도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좀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보여야 될 게 교육청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은 상급이잖아요. 근데 각 지자체마다 교육부인가요? 교육청 교육부죠. 네, 각 지자체마다 교육부가 있잖아요. 각 지자체에 있는 교육부는 4급이에요. 또 교육청이 우선이잖아요. 맨 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수도권을 물었잖아요. 서울시, 경기도 또 교육청 3급이라고 했죠. 이는 대도시는 3급, 그 이하는 4급이라고 했잖아요. 각 지방 도시에 있는 교육부들, 지방 도시니까 그냥 쉽게 4급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이렇게 4급을 보셔가지고 여기서 나중에 교육청한테 일괄로 다 올리죠. 그래서 뭐 개인정보 파일 등록할 때 그 지방에 있는 교육부들을 교육청에 다 일괄로 해서 교육청에 총대 메고 이렇게 행안부에 올리죠. 네, 총대라는 표현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직관적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바로 나오네요. 또 개인정보 파일 등록할 때 이것도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할 때 행정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전에 언제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일부러 이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 파일이다. 그리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매년 3월이에요. 3월. 매년 3월 말까지 행안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뭐 변경이 됐으면 다시 또 변경 신청도 하고 그 각 부서에서 각 공공기관 내에서 어떤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하다가 변경이나 삭제가 되면 또다시 신청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6번 항목 이게 뭐죠? 3자예요. 3자. 위탁은 없어요. 그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정보 주체한테 알리는 거기 때문에 3자 위탁 다 공개하지만
파일 공개할 때는 위탁이 없어요. 꼭 여기서 문제가 꼭 나와요. 제가 이거 지금 한 100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조 개인정보 유출. 처리 방침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렇게 쭉쭉 보면 지금 이게 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다 유출됐을 때, 유출되는 항목, 그 시점 경위, 유출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할 수 있는 방법, 그 신고 기간 쭉 있죠. 그래서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 게 개보법이 있고 망법이 있죠. 이거 제가 어디 표로 만든 것 같은데, 유출 사고 나면은 통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정보 주체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자, 한 명이 유출이 됐어요. 신고해요, 안 해요? 신고 안 하죠. 망법은 한 명이라도 신고해야 돼요. 유출은, 통지는 정보 주체한테는 한 명이라도 알려야 돼요. 그건 당연히 망법도 마찬가지고. 신고 기간은 망법은 5일 안에 알려야 돼요. 망법이 개보법은 5일 안에 알려야 돼요. 망법은 24시간 안에 알려야 돼요. 자, 근데 어떤 그룹이, 어떤 A라는 회사가 달력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1일이에요. 여기가 10일이에요. 어떤 A라는 회사에서 2일날 침해 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12일날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이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지난 다음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관은, 이 회사는 이 동안 10일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어떤 명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소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래서 인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 12일 되는 시점에 어떻게 해서 어떤 유출 사고가 있었는지 인지를 했다. 그걸 소명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 네. 이거 제가 전에도 안내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 장을 보시면 번외적으로 지금 그 내용인데, 유출이 되었을 때 지금 막 유출이 됐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신고하고 통지해야 돼요? 제일 먼저 절차예요, 절차.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우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잖아요. 불이 나고 있는데 그 가만히 냅둘 수는 없잖아요.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당장 소화기라도 갖고 와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조치를 해야 돼요. 급한 대로 일단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신고해야 돼요? 아니면 정보조치한테 알릴까요? 정보조치한테 알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신고죠. 뭐 그 다음은 신고죠. 그래서 어떤 이 통지를 할 때 반드시 또 알려야 되는 항목이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글로 써드릴게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게 지금 글씨가 마우스 쓰는 거라서 개판이지만,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 읽는 것보다 더 빠르실 거예요. 인지가.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통지할 때 여기도 있었을 거예요. 개인정보 항목. 여기서 하죠. 여기 넓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뺄게요. 개인정보 항목. 이거는 의무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유출 시점 경위. 이것도 당연히 의무사항이죠. 그리고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말은 없어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 그리고 마찬가지 네 번째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그래서 좀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 이제 뭐 표준 지침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전사 확보 조치에 그렇게 되죠. 각 부서명. 여기 있네요. 정보 주체 피해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하는 담당 부서명 연락처. 그리고 또 신고 기관, 키사도 있고.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이 두 개는 의무사항인데 이건 의무가 아닌데 법에 왜 명시가 되어 있냐?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이거 두 개는 의무고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고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아까 여기서 다 지워졌네요.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처음에 유출사고 났을 때 응급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신고한다고 했어요. 통지한다고 했어요. 고객한테 먼저 알려야 된다고 했죠. 통지라고 했죠. 그 다음 제가 이걸 안내드렸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통지할 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려도 되고 안 알려도 돼요. 그럼 여기 왜 있냐? 신고할 때는 이거 다 알려야 돼요. 이해돼요? 자, 개보법. 이거 정리한 게 없나? 네. 개보법, 망법. 유출됐을 때 10명이라고 하죠. 개보법 신고 안 해, 유출 알려야 되죠. 망법 알려야 되죠. 신고는 안 해도 돼요. 망법 당연히 신고해야 되죠. 자, 유출될 때 이 두 가지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신고할 때는 1000명 이상의 신고죠. 1000명 이상 신고할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신고해야 돼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론 유출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유출할 때도 이거 다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하다못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려야 돼요. 신고는 당연히 이 전체 다 알려야 되고. 자, 그러면은 유출식 절차가 있죠. 첫 번째 급한 불 끈다 했어요. 선조치. 두 번째 통지. 세 번째 신고. 그 네 번째 급한 불 껐으니까 마지막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어떤 취약점이 있으면 취약점 조치를 해야 되고. 쉽죠? 이렇게 보니까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망법에도 똑같이 있어요. 망법의 보호 책임자 지정이라고 있는데 이제 망법에서 이제 시소가 의무화가 됐죠. 그 시소의 자격 요건이 뭐 보호 경력 4년, 개인정보 경력 1년이었느냐, 뭐 아무튼 이런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법에는 정보보호 책임자도 있지만 개인정보 책임자도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저는 항상 학습할 때 이렇게 권력계층을 학습하거든요. 정보보호 책임자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정보보호 책임자. 여기는 개인정보 책임자. 여기는 영상물 책임자. 영상물이 있는 곳은 영상물 책임자 지정해야 되죠. 개인정보 있으면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해야 돼요. IT 기술 있는 데는 정보보호 책임자 당연히 지정해야 돼요. 자, 또 A라는 기업을 빗대어서 또 해보죠. A. 여기는 망법 대상자예요. 망법 대상자인데
개인정보도 있으니까 개인정보 취급자 선임했어요. 영상물 책임자 선임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반대로 이 상황을 지우고, 너무 지저분한가? 자, 이 기업이 정보 책임자, 개인 책임자, 영상물. 자, 그럼 이 망법 대상자는 이 사람 한 명만 채용해요. 돼요, 안 돼요? 이땐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가 개인정보만 취급해요. 영상물도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한 명만 선임해도 돼요. 그럼 이 사람 역할은 영상물 책임자까지 같이 하는 거죠. 자, 망법 대상자에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해요. 개인정보 책임자 없어요. 그 이 사람은 개인정보 책임자랑 영상물 책임자까지 같이 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CPO는 지금 개인정보법의 CPO 개인정보 책임자는 민간 기업에서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근데 시소는 있죠. 이번 19년도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 보안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이 되면은 저희로선 좋은 거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있네요. 망법이네요. 제가 지금 캡처를 해놓고 이게 뭔가 봤는데 이걸 보고 제공자를 보고 알았네요. 네, 망법입니다. 이거 망법 27조 2.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성 확보 조치가 있고, 망법에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해설서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이제 이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자료도 굉장히 좀 부족하죠. 그래서 4과목에서 이제 저희가 학습할 게 안전성 확보 조치랑 이걸 학습할 건데, 이때 망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도 같이 학습을 할 거예요. 이 번외적으로 이제 보안에 대해서 뭐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가지를 더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4과목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보안을 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 3과목에서 안전조치는 저희가 안전사고 조치를 아예 4과목에서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법률에 있는 것만, 법적에 있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똑같이 망법에서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어요. 똑같고, 그 다음 장을 보셔도 뭐 똑같이 망법에서도 뭐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설, 이런 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안내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개인정보 보호 조치 똑같아요. 개보법도 엄밀히 말하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탄생되기 전에 이 망법 대상자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보호를 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거는 거의 다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참 번외적으로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있잖아요.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 팝업 창이 뜨면서 열릴 거예요. 그 이렇게 밑에 아까 이런 식으로 뭐 신고 기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신고 기간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클릭해서 실제로 이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클릭해서 이동이 안 되면 HTML 태그 저도 HTML을 오래 한지 오래돼서 HRC인가요? HRC 태그 쓰면은 링크 걸리죠. 여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링크 주소 걸어주면은 클릭이 되죠. 이 태그 추가해 주시면 되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반드시 이렇게 클릭해서 실제 신고 기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런 것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수정하고 나서 기존 게 잘못됐다고 파기하지 마시고, 기존 게 잘못됐어도
보유하세요. 그리고 버전 관리를 하세요. 기존 게 잘못됐다고 잘못됐어도 현재 뭐 새로운 거로 정확히 수정해가지고 정정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버전 관리가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증적이라서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표가 이 뒷부분에 있었네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실까봐 신고 기간이 3일인가요? 5일, 저는 5일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몇 조죠? 30 몇 조일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통제 시계 저는 5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3일로 개별적으로 못 알렸을 때는 7일 이상 가름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고 당혹스럽네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뭐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5일로 알고 있는데 왜 3일로 표현을 했는지 3일이 이렇게 보면 또 3일 같기도 하고 저도 또 제가 이거를 계속 저는 이거를 12페이지를 이제 취득을 했잖아요. 그 후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학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습할 때는 계속 보고 살았는데 지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제 혼동이 약간 좀 있었나 본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네, 확인해야 될 사항이니까. 아무튼 저는 5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신고 기간은 다르다는 거.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개보법은 1000명 이상이에요.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990명이면 신고를 할까요, 말까요? 이 기준이 애매하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이. 이건 뭐 나중에 제가 5과목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때도 신고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 망법은 단 한 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통지할 때 신고는 안 하더라도 신고 수가 안 되더라도 신고는 안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통지 1대1로 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통지할 때 아까 그 두 가지 항목은 의무 신고는 5가지 아까 항목 기억나시죠? 그거 다 알려야 되고 통지 절차는 뭐 둘이 똑같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대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네요. 자꾸 전 밑에 걸 안 보고 그냥 딱 보고 저도 이게 만든 지 오래되니까 이걸 보고 그렇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꺼내서 설명을 하는데 보면 밑에 꼭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통지할 때는 이거, 신고할 때는 이거. 이해되시죠? 네. 당연히 급한 불 끄고 통지하고 신고하고 그 후에 후속 조치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이용, 그러니까 개인정보 사이클에 저희가 수집해서 이용하고 아니면 또 제공도 하고 또 이용하기 위해서 보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4과목에 다르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법적인 것만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해서 학습했고 그 다음 이제 파기하면은 이제 저희가 3과목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개인정보 보관에 대해서
안전 조치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